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제가 이제 대구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또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시야가 좀 좁아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딱 한 군데 집중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은 가끔씩은 우리가 뭐 주변을 좀 둘러봄으로써 대구가 현재 뭐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일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뭐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뭐 겸사겸사 이렇게 뭐 다른 지역들을 좀 살펴보는 거라서 또 이 유튜브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참 저 스스로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노력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오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른 동네들을 보면서 우리 동네인 대구가 어떤 느낌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한 동네만으로 바라보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도 뭐 비송구에서 좋은 입지가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을 먼저 잡아보고 그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최대치의 아파트들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나아가는 거고요. 뭐 수성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뭐 범어동만 또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만촌동 이런 데도 같이 살펴보면서 역시 뭐 매수할 물건들을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동네만으로 우리가 이 괜찮니 많이를 선택하는 거는 조금 시야가 좁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대구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할 건데 사실 이걸 조금 더 넓게 펼쳐보면 이 대한민국 자체가 한 동네이다 보니까 우리 대구를 놓고 봤을 때도 옆 동네에 뭐 부산을 같이 볼 수도 있겠고 뭐 울산이라든지 광주, 서울 수도권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살펴보면 어떤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게 부산이죠. 둘 다 이제 광역시에서는 뭐 나름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 뭐 객관적으로 우리 대구가 조금 많이 떨어지긴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인천에도 좀 밀리는 모양새인데 그래도 이제 수성구만큼은 학군에 있어서 1등이다 보니까 이 가격에 있어서만큼은 잘 따라가거나 혹은 뭐 가끔씩은 선도할 때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가장 먼저 좀 살펴볼 만한 지표는 바로 거래량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 뭐 좋니 안 좋니라고 하는 건 거래량에서 다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핵심지들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갔느냐를 놓고 봤을 때요. 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요 정도까지만 같이 살펴봐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딱 보인다, 그쵸? 2020년도에 가장 뜨거웠을 때는 전부 다 이제 거래량에 있어서 고점을 보여주다가 21년도, 22년도를 거치면서 최저점들을 찍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3년도부터 반등을 좀 이뤄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23년도보다는 뭐 엇비슷한 수준으로 좀 갈 만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정책이라든지 혹은 뭐 거시경제 이런 게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대구만 놓고 보더라도 뭐 공급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다. 그리고 뭐 먼저 떨어지기도 했었다. 이런 약간의 시기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어디나 다 흐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뭐 거시경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참 주요하게 작용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야 대구는 망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망해도 같이 망하고 그리고 살 때도 이제 같이 좀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하나의 동네이구나 라는 식으로 또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이제 부산이 가장 가까우면서 또 이웃 동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는 어떤 게 좀 많이 거래되었을까를 한번 놓고 보면 결국 22년도 최저점들을 대부분 찍고 나서 23년도에 어떤 것들이 좀 많이 거래되기 시작했는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년도 1월 1일부터 오늘 날짜인 4월 17일까지 거래량을 쭉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알다시피 입주장에 있는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완전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신축급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대수에 있어서 규모감이 완전 달라요. 부산 같은 경우는 뭐 4,000세대 이상인 대단지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 있어서 압도적인데 우리 대구는
뭐 그냥 한 단지가 4,000세대라는 느낌보다도 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이렇게 나눴을 때 그나마 뭐 황금캐슬 골드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가는 모양새인 거죠. 그래서 대연 DIL이라고 하는 것도 분양을 했고 4,5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백양상 롯데캐슬 골드 센트럴 이런 것도 입주 장에 있는 아파트였었고,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아주 최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축급 아파트로서 세대수가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3,000세대 이상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입주장에 있는 것들이 또 대체로 차지하고 있으면서 삼일빛이 이거는 뭐 상징성이 크죠. 재건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상징성이 크고 또 세대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분양권인데 3,000세대가 훌쩍 넘어가고요. 함양 롯데캐슬 카이저 이런 건 뭐 전국급 세대수를 갖추고 있는 곳이죠.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5,000세대가 또 넘어가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대구도 그냥 2,000세대가 넘어가는 월배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량이 많이 뜨게 되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세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격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본다면은 그런 느낌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신축급 위주로 거래량이 많이 잡혀나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꽤나 압도적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대구와 비슷한 흐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걸 보고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거래 양극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신축인가 당연히 많이 사지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구축은 정말로 좀 덜 사고, 그리고 신축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사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우리가 돈 있으면 신축을 먼저 노리듯이 거래량에 있어서 극단을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우리 대구에서도 후분양을 하면서 이슈가 된 곳이 있죠. 범어 아이파크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뭐 10억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경쟁률이 꽤나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약 결과를 봤었을 때도 부동산 심리가 바뀌는 참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 부산은 분양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 이런 것들이 입지도 괜찮고 가격대도 좀 높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84 타입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12억 정도 선에서 분양을 했었고요. 뭐 이 입지치고는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가격에 나왔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곳일 텐데, 위치는 이제 대연동의 여기입니다. 그래서 남천동 삼일비치 아래쪽 용호동 사이에 있는 대연동 요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포인트는 참 좋죠. 그래도 오션뷰가 좀 나오면서 2호선에 대한 접근성도 괜찮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선호도도 꽤나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이 세대수 모집도 딱 범어 아이파크랑 비슷했다, 그쵸? 각자 타입에서 뭐 크게 많지 않은, 우리 범어 아이파크도 뭐 타입별로 한 35세대 이렇게 모았었죠. 그래서 뭐 최고 경쟁률이 84대 1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뭐 이 당첨가 좀 더 평균적으로 거의 55점 이상은 되는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이제 이런 심리가 나쁘지만은 않다. 뭐 사실 이전에 대연 3구역이 또 분양을 했을 때도 그냥 정말 분양 성적이 다들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심리에 있어서는 우리 대구보다 부산이 좀 더 빠르게 회복한 모양새를 보여준 게 아닐까. 왜냐면 우리 대구는 어쨌든 분양을 계속 밀어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뭐 우리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부산과 흐름세를 딱 비교해 보자면 비슷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거래 양극화라는 표현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어느 지역이나 좀 비슷하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면 정말 이제 공통적으로 작용이 되는 이런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을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이제 큰 방향성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가격대까지 좀 살펴봤을 때 특히 입주장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 가격대를 잡아본다라면 조금 우리 두려워하는 상황들, 뭐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당연히 대구 부동산을 주시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옆 동네 같은 곳들도 특히 각 입지에서 핵심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 한 점을 잘 찍어서 이제 주시하고 있는다면 부동산
공부나 흐름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물론 틈틈이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투자성을 살린다 했을 때 같은 돈으로 어떤 투자를 좀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뭐 제가 대구는 좀 빠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이 정도 있으면 이런 아파트들 노려라 이런 게 이제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 상황일 건데 뭐 제 유튜브 꾸준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야 같은 금액으로 부산을 노린다면 좀 더 수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파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를 살핀다면 당연히 서울권에 먼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지만은 부산에도 충분히 좀 눈길을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깝게 있으니까 뭐 쉽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말 예전부터 하나의 동네만 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의 동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범어동과 만촌동 같이 보듯이 혹은 수성구와 비수성구를 같이 보듯이 여러 지역들을 함께 보면서 흐름을 잡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틈틈이 잘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